안녕하십니까. 최정경입니다. 자, 위기청소년 지도와 상담. 자, 12주차 1교시입니다. 청소년 성매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위기청소년 지도와 상담에 관하여 자, 이번 시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하여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두 번째,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네 번째,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의 구조, 끝으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개념에 관하여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요. 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자, 나쁜 사람들이죠. 또한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 학문 등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 자의 행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하게끔 하는 것을 아동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개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을 파는 사람이 있고 성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 성을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걸 보고 감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을 사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산상의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가 따르는 거죠.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 그래서 성을 파는 사람과 성을 사는 사람의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가가 존재합니다. 그게 재산상의 이익이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주든 금품을 제공해 주든 대가가 있는 게 이런 성매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문제점 보겠습니다. 전국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19세 미만의 일반 청소년들의 성매매 경험 비율은 0.3%로 나타났는데, 자, 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3.5%로 나타나서, 자, 위기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0.3%에서 일반 청소년의 문제가 그다지 크다는 게 문제가 낮다는 게 아니고, 자,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자, 위기 청소년이 더 높은 성매매 경험 비율을 나타내므로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성매매 경험 경로는 인터넷이 이제 주 경로로 나타났고요. 자, 청소년 성매매는 이제 개인에게는 신체적인, 이제 정신적인 발달을
장애를 초래하는 거죠. 이제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인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게 되므로 가정적인 문제에 더불어서 이제 사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건전한 성문화의 정책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성윤리를 사회적으로 형성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청소년기의 성매매를 통해 매매에 이제 빠지게 되면은 어떤 심리적인 거, 신체적인 거, 더불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성매매 원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체계 요인, 즉 개인적인 요인인데요. 자,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성을 파는 사람이든 성을 사는 청소년이든 모두가 뭐 돈이면 최고라는 그런 생각으로 뭐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던 그런 잘못된 그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고, 또 애곡된 성에 대한 가치가, 물론 반드시 결혼한 사람과 성행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못된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더욱 성매매에 연루가 된다는 것. 또 학교 중퇴를 많이 하고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많이 이제 빠져들고 있다는 거. 개인적인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 가족 체계 요인, 계속해서 이제 청소년 문제의 이제 근간이 되는 가족 문제인데요. 가족에서 이제 든든한 어떤 유대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 가족적인 차원, 친구 측면에서 지역사회 문제에서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은 가정에서 튼튼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 거기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친구의 부추김이나 혹은 소개, 또 주변의 친구들이 성매매에 대해서 허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같이 집단적으로 거기에 이제 빠져서 그런 성매매에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성에 대해서는 허용적이고 또 너무 이제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쉽게 성매매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학교 체계 요인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어떤 그 입시주의 교육 운영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문화가 학교에 청소년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너무 공부에 치중한 나머지 학교를 중퇴하고 그런 것들이 가출로 이어져서 성매매까지 연결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학교 체계 요인으로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 체계 요인입니다. 자, 우리 사회의 예곡된 향락 문화, 성개방 풍조, 인터넷 발달로 인한 음란 접촉물의 이제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그런 성매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성매매에 이제 빠져들고 있다는 거. 여기 이제 우리가 개인 체계, 가정 체계, 친구 체계, 학교 체계, 사회 체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체계들은 체계의 이론 자체가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뭐 학교 체계 요인, 사기 체계 요인으로 하나하나의 요인이 섞어져서 거대한 이제 성매매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이런 원인을 잘 알고 청소년을 지도할 때 그 원인을 에 따른 이제 문제점을 제거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원인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입니다. 네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쉽게 이 가지 네 가지 특징에 관하여 생각하고 설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성매매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해서 청소년 성매매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엄청나게 확대되면서 그걸 수단으로 인한 청소년 성매매가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청소년의 가출이 성매매로 이어진다는 거, 그렇죠? 가출 청소년들이 당연히 가출 후에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성매매로 그게 이제 어떤 생존을 위한 이제 성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성매매로 이어지는데 자, 두 번째 특징과 이제 세 번째 특징을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가출할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서 이제 성매매로 빠져드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꼭 생존이 아니라 소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돈이 최고라는 그런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아주 세 번째가 이제 두드러지고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성매매 연령이 전체적으로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거 네 가지 정도로 청소년 성매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 성매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 특히 이제 2번하고 3번을 이제 연결해서 생존이 아니라 소비를 위한 그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한 소비를 위한 성매매의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청소년 성매매 구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청소년이 있습니다. 성매매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성매수자하고 즉 성을 이제 사르는 사람하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되죠. 여기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뭐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대가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과 성매수자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이런 이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 주변에 있는 이제 사적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나왔어요. 가출해서 거리에 나왔는데 아니면 꼭 가출을 안 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화된 알선 업체, 뭐 포주가 연결된 다 나쁜 놈들이죠. 사적 네트워크도 나쁜 놈들이고 기업화된 알선 업체는 더욱 나쁜 놈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연결된 우리는 그걸 이제 성매매 알선자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매매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 이제 사적 네트워크 뭐 처음에는 뭐 가출하면은 도와주겠다 해서 뭐 헬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당치도 않는 소리죠. 그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적 네트워크가 우리 이제 이런 네트워크하고 기업화된 이제
알선 업체가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성매매를 더욱 부추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성매매 구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특히 여기 이제 사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제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잘 골라주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든지 행동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지도 역량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소년 성매매 구조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 성매매에 빠진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이제 지도와 상담 방안인데요. 첫 번째, 개인 체계에 대한 개입으로 건전한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물질관과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올바른 물질관과 직업관, 건전한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 가족 체계에 대한 개입으로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와 상담이 이루어야 되겠고, 또 빈곤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곤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친구 체계에 대한 개입입니다. 주변에 문제가 있는 또래 집단이 있으면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문제가 있는 집단을 건전한 성격의 집단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문제 집단 내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 주장 기술을 훈련하는 것도 좀 지도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 체계 역시 이제 교육이 중요하고, 또 친구 체계에서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학교 체계에 대한 개입입니다. 여기 학교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학생 지도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학교라는 것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학교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학교 상담사도 있고, 청소년 상담사도 있고, 학교 사회복지사도 있고,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지역사회 자원을 네트워크 해줘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또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학교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자, 성매매 청소년이 있을 경우 그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성매매 청소년을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게끔 이제 도움을 주는 게 이제 학교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자, 끝으로 사회 체계에 대한 개입입니다. 먼저 이제 성매매 강화 체계라는 것은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성매매 업소라든지 유흥업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종사자들한테 뭔가 건전한 어떤 성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감시와 또 지속적인 그런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지원 체계, 이미 이제 성매매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회복지 지원 체계에 있는 손도 보호 시설에서 쉼터라든지 또 기타 시설 등에서 청소년들이 잘 보호받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질적인 양적인 측면에서의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사회 체계에 대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대책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성매매 강화 체계에 대한 개입과 그다음에 사회복귀 지원 체계에 대한 개입 및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개념에 관하여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요. 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자, 나쁜 사람들이죠. 또한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 학문 등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 자의 행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하게끔 하는 것을 아동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개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을 파는 사람이 있고 성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 성을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걸 보호 감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을 사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산상의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가 따르는 거죠.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 그래서 성을 파는 사람과 성을 사는 사람의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가가 존재합니다. 그게 재산상의 이익이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주든 금품을 제공해 주든 대가가 있는 게 이런 성매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문제점 보겠습니다. 전국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19세 미만의 일반 청소년들의 성매매 경험 비율은 0.3%로 나타났는데, 자, 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3.5%로 나타나서, 자, 위기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0.3%에서 일반 청소년의 문제가 그다지 크다는 게 문제가 낮다는 게 아니고, 자,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자, 위기 청소년이 더 높은 성매매 경험 비율을 나타내므로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성매매 경험 경로는 인터넷이 이제 주 경로로 나타났고요. 자, 청소년 성매매는 이제 개인에게는 신체적인, 이제 정신적인 발달을 장애를 초래하는 거죠. 이제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인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게 되므로 가정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사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건전한 성문화의 정책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성윤리를 사회적으로 형성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청소년기의 성매매를 통해 매매에 이제 빠지게 되면은 어떤 심리적인 거, 신체적인 거, 더불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성매매 원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체계 요인, 즉 개인적인 요인인데요. 자,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성을 파는 사람이든 성을 사는 청소년이든 모두가 뭐 돈이면 최고라는 그런 생각으로 뭐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던 그런 잘못된 그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고, 또 애곡된 성에 대한 가치가, 물론 뭐 반드시 뭐 결혼한 사람과 성행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못된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더욱 성매매에 연루가 된다는 것. 또 학교 중퇴를 많이 하고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많이 이제 빠져들고 있다는 거. 개인적인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 가족 체계 요인, 뭐 계속해서 이제 청소년 문제의 이제 근간이 되는 가족 문제인데요. 가족에서 이제 든든한 어떤 유대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뭐 개인적인 차원, 가족적인 차원, 친구 뭐 측면에서 지역사회 문제에서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은, 가정에서 튼튼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 거기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 따라 뭐 강남 가는 식으로 친구의 부추김이나 혹은 소개, 또 주변의 친구들이 성매매에 대해서 뭐 허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같이 집단적으로 거기에 이제 빠져서 그런 성매매에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뭐 성에 대해서는 허용적이고 또 너무 이제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쉽게 성매매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학교 체계 요인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어떤 그 입시주의 교육 운영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문화가 학교에 청소년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너무 공부에 치중한 나머지 학교를 중퇴하고 그런 것들이 가출로 이어져서 성매매까지 연결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학교 체계 요인으로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 체계 요인입니다. 자, 우리 사회의 예곡된 향락 문화, 성개방 풍조, 인터넷 발달로 인한 음란 접촉물에 이제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그런 성매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성매매에 이제 빠져들고 있다는 거. 여기 이제 우리가 개인 체계, 뭐 가정 체계, 친구 체계, 학교 체계, 뭐 사회 체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체계들은 체계의 이론 자체가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뭐 학교 체계 요인, 사회 체계 요인으로 하나하나의 요인이 섞어져서 거대한 성매매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이런 원인을 잘 알고 청소년을 지도할 때 그 원인을
따른 이제 문제점을 제거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원인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입니다. 네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쉽게 이 가지 네 가지 특징에 관하여 생각하고 설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성매매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해서 청소년 성매매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엄청나게 확대되면서 그걸 수단으로 인한 청소년 성매매가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청소년의 가출이 성매매로 이어진다는 거, 그렇죠? 가출 청소년들이 당연히 가출 후에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성매매로, 그게 이제 어떤 생존을 위한 이제 성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성매매로 이어지는데, 자, 두 번째 특징과 이제 세 번째 특징을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가출할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서 이제 성매매로 빠져드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꼭 생존이 아니라 소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돈이 최고라는 그런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아주 세 번째가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성매매 연령이 전체적으로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거, 네 가지 정도로 청소년 성매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 성매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 특히 이제 2번하고 3번을 이제 연결해서 생존이 아니라 소비를 위한 그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한 소비를 위한 성매매의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청소년 성매매 구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청소년이 있습니다. 성매매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성매수자하고 즉 성을 이제 사르는 사람하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되죠. 여기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뭐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대가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과 성매수자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이런 이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 주변에 있는 이제 사적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나왔어요. 가출해서 거리에 나왔는데, 아니면 꼭 가출을 안 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화된 알선 업체, 뭐 포주가 연결된 다 나쁜 놈들이죠. 사적 네트워크도 나쁜 놈들이고 기업화된 알선 업체는 더욱 나쁜 놈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연결된 우리는 그걸 이제 성매매 알선자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매매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 이제 사적 네트워크 뭐 처음에는 뭐 가출하면은 도와주겠다 해서 뭐 헬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당치도 않는 소리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적 네트워크가 우리 이제 이런 네트워크하고 기업화된 이제 알선 업체가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성매매를 더욱 부추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성매매 구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특히 여기 이제 사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제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잘 골라주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든지 행동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지도 역량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소년 성매매 구조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 성매매에 빠진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이제 지도와 상담 방안인데요. 첫 번째, 개인 체계에 대한 개입으로 건전한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물질관과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올바른 물질관과 직업관, 건전한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 가족 체계에 대한 개입으로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와 상담이 이루어야 되겠고, 또 빈곤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곤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친구 체계에 대한 개입입니다. 주변에 문제가 있는 또래 집단이 있으면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문제가 있는 집단을 건전한 성격의 집단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문제 집단 내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 주장 기술을 훈련하는 것도 좀 지도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 체계 역시 이제 교육이 중요하고, 또 친구 체계에서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교 체계에 대한 개입입니다. 여기 학교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학생 지도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학교라는 것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학교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학교 상담사도 있고, 청소년 상담사도 있고, 학교 사회복지사도 있고,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지역사회 자원을 네트워크 해줘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또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학교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자, 성매매 청소년이 있을 경우 그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성매매 청소년을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게끔 이제 도움을 주는 게 이제 학교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자, 끝으로 사회 체계에 대한 개입입니다. 먼저 이제 성매매 강화 체계라는 것은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성매매 업소라든지 유흥업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종사자들한테 뭔가 건전한 어떤 성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감시와 또 지속적인 그런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지원 체계, 이미 이제 성매매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회복지 지원 체계에 있는 손도 보호 시설에서 쉼터라든지 또 기타 시설 등에서 청소년들이 잘 보호받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질적인 양적인 측면에서의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사회 체계에 대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대책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성매매 강화 체계에 대한 개입과 그다음에 사회복지 지원 체계에 대한 개입 및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 보겠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첫 번째 보기, 왜곡된 성 가치관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학교에서 학교 사회
복지제도를 통하여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보기, 청소년 성매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네 번째, 생존이 아니라 소비를 위한 성매매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자,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위기 청소년 지도와 상담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